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박소연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곳 부동산 물건 저희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시점은 언제? 어느 정도에 사야지 혹은 팔아야지? 이게 타이밍이 매번 놓쳐져서 뭐 부동산 투자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는데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그거 속 시원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잠시 후에 공개하고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하겠습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입니다. 오늘은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생생 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송성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하는 날이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 빨리 연락 주세요. 오늘 전화번호는요 02-2077-6356번입니다. 여기로 전해주시면 저희 점검 드려요. 그리고 문자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02-545-7988번 통해서 또 궁금한 사항들 빨리 물어봐 주시기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연락 주시는 동안에요. 저희는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 현재 분위기 어떤가 요거 좀 체크해드리고 좀 갈까요? 발빠르게 네. 워낙 움직이시는 분위기시니까요. 네, 네. 서울 아파트 값이 요즘 좀 주춤하나요? 요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대표님? 지금 뭐 보도되고 있는 대로 뭐 서울 시장 자체는 뭐 일단 강남권 항상 이렇게 중심된 지역들이 좀 보합세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권 지역들에 대한 어떤 규제가 그리고 부동산 대책 어떤 규제 정책이 나오다 보니 이런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이죠. 네. 그러면 앞으로도 좀 이게 상승세가 꺾이는 걸까요? 아니면 이대로 좀 주춤하다가 또 괜찮아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우리 최근에 지금 새로 취임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 대한 어떤 시그널, 규제에 대한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시장에서 지금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장 자체는 일단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강남권 얘기하는 거죠. 재건축 시장 중심으로 좀 보합세 또 이렇게 좀 관망세로 좀 가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또 반대편으로 해서는 지금 규제 밖에 있는 어떤 지금 강북권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좀 풍선효과 또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쪽에 청약이 좀 늘어나는 이런 양상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 자체에는 어떤 그 유동성 공급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시장에서 일단 강남권 시장이 좀 많이 서울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핀셋 규제를 하다 보니 이제 시장 자체는 당분간은 조금 관망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보합세 양상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일단 신규 주택의 어떤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울 지역은 아직 수요 대비 공급이 아직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심권 지역에 가격이 급격한 하락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일단 뭐 약보합 내지는 보합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가격 급격한 하락은 없지만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 들어오신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또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추가 규제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계속 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반기 시장에 좀 어떤 변수가 굉장히 될 요인이 많고 또 시장에는 자체적으로 지금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분위기, 전반적인 심리적인 분위기, 공급 과잉 뭐 이런 어떤 경기도권이 좀 많이 그렇지만은 이런 영향들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좀 실수요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좀 접근해야 되는 이런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곳에 대한 판단을 좀 내려보도록 함께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전화번호가 02-2077-6356번이고요. 이제 전화 연결 한번 시도해 볼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떤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 강서구의 등촌 아파트 3단지나 5단지 중에 투자 목적으로 지금 들어가려는데요. 네. 네,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등촌 주공 3단지나 5단지나 해서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투자 목적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감안해서 궁금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네. 투자 목적의 접근은 조금 신중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수의 목적으로 하시라고 말씀 주셨는데. 너무 늦었죠? 네. 근데 항상 그래요. 부동산 시장은요. 항상 내가 네. 살라 그러면 항상 다 오른 것 같고 또 이런 네, 분위기가 네. 있습니다. 다만 뭐 지역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는 좀 네. 접근해 볼 만한 것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뭐 네. 무조건 시장을 너무 크게 넓게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뭐 질문 주신 건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네. 예, 등촌동 지역 뭐 이거 뭐 3단지나 5단지나 뭐 인근 지역인데 뭐 굉장히 뭐 아시겠지만은 마곡지구에 대한 어떤 이 기대감 또 이 서울 네. 전 지역이 최근 한 2, 3년간 그 대세 상승하는 장을 가다 보니 상승폭이 네, 네.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제가 네.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네. 예, 이런 지역에 또 지금 뭐 추가로 이렇게 상승 여건을 보면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지금 시세는 좀 알아보셨나요? 네네. 뭐 몇 평대 여기 뭐 소형 3단지 같은 경우에 소형 평수 뭐가 있는데 네. 어떤 거를 좀 알아보셨어요? 17평 거하고 25평, 네. 24평 알아봤는데요. 네, 네. 네, 좀 너무 비싸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린 거예요. 뭐 20평대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4억 좀 넘어가죠? 뭐 네, 4억, 네. 네, 뭐 그 정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런 지역, 이 지역이 꼭 그 등촌 지역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등촌이나 뭐 이런 가양이라든가 또 저쪽 넘어, 뭐 마곡 넘어서 있는, 우리 뭐 방화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 이런 분위기도 있었죠. 그리고 또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있는 소형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네. 2위 있는 상승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 이 앞으로도 지금 사실은 마곡지구가 올 네. 하반기부터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조성이.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좀 많이 남아있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네. 보기에는 이런 어떤 호재를 인근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받았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아, 네, 그리고 네. 단기적으로 지금 뭐 2, 3년,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 소형 아파트가 뭐 1억에서 뭐 1억 2천씩 올랐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물론 네. 뭐 가격 자체가 서울 전 지역들이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단기 네. 급상승에 대한 어떤 피로감은 분명히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래서 투자 목적이라 그러면은 상승할 폭이 그렇게 좀 많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산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네, 네. 마곡지구 입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뭐 여기 네. 상주 인구가 뭐 한 15만 정도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향후에 네, 네. 내년까지도 어느 정도는 수요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네. 주변의 전반적인 급상승과 또 주변에 이런 소형 아파트뿐만이 아닌 다세대 주택 이런 공급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투자 목적의 차익은 조금 조금 신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 또 구체적으로 뭐 지금 뭐 투자를 다른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 네. 뭐 지역이나 종목을 조금 한번 바꿔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향후에 네. 뭐 세미나 때나 한번 개인적으로 오시게 되면 제가 다른 지역에 네. 대한 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 여기 네. 투자 목적으로 가는 거는 조금 뭐 이렇게 적극 추천할 만한 곳은 생각합니다.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좀 판단 내리시게 좀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네. 예. 조금만 일찍 서둘러 볼 걸 하시는 생각을 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분.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저 된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 시청자님. 네, 부동산 가야 돼요. 어느 거 궁금하세요? 저 옥수동에, 옥수극동에 리모델링 되는 네. 그거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지금 거주 중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임대 내주고 계신 네. 거군요? 아, 알겠습니다. 반전세. 아, 반전세 준 상태이고. 네. 알겠습니다. 옥수동 극동 아파트. 극동. 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송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지금 옥수동, 목소리도 굉장히 좋으시네요. 우리 감사합니다. 앵커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도 굉장히 뭐 목소리가 비슷하세요. 아주 너무 좋습니다. 예, 일단은, 좀 질문 주신 거는 극동 아파트를 지금 갖고 계신데, 지금 변화가 좀 있고 있잖아요. 뭐 리모델링 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매도 타이밍이 맞냐라는 걸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보유입니다. 예, 보유하시고, 지금 매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가는 게 좋을 것 같이 보여지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결론부터 드렸고.
일단 뭐 다른 시청자분도 계시니까 뭐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옥수 극동의 위치가 굉장히 좋아요. 과거에 사실 이 지역 내에서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단지였는데, 옆에 뭐, 옥수 리버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었으면서 신축들이 좀 많이 들어서서 이제 조금 주목을 좀 못 받았죠. 근데 워낙 입지는 뭐 아래쪽에 올라가는 쪽에 독수단길로 가다 보면 한남더일도 뭐 최고가를 가는 이런 단지들도 있고, 뭐 이런 단지들 주변에 있고, 또 아래쪽에 뭐 잘 아시겠지만 한남대교를 통해서 동호대교를 통해서 압구정이라든가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옥수동 지역이나 금호동 지역이 지금 시세가 강북권에서 굉장히 좀 세게 가고 있다. 상승폭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현상이거든요. 일단은 이 극동 아파트는 좀 이런 어떤 지역적인 것도 물론 굉장히 좋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잖아요. 이 수직진축 리모델, 저쪽 위쪽에 응봉동 대림도 지금 진행하고 좀 그런 얘기가 좀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이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입지가 좋다는 건 뭐냐면요. 수직진축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0세대 이상 지금 여기 단지가 있기 때문에 3계층 이상 늘리게 되면은 뭐 130세대 이상 이렇게 좀 나올 거로 보여져요. 그 정도 나오죠? 예. 세계층.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세대를 갖고 결과적으로 이게 일반 분양이 잘 돼서 우리 사업비에 충당하고 결국은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낮아지고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일반 분양 여건이 지역 어떤 분위기로 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런 사업성이 좋아 보이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업 속도가 괜찮아요. 지금 저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도 올 초에 받았죠. 네. 네. 리모델링 사업은 재건축 사업보다는 사업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아무리 좋은 것도 사업 기간이 길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극동 아파트에 좀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보유를 갖고 계시고, 시공사가 선정이 됐나요? 뭐 최근에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시공사 선정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도 지금 뭐 메이저 시공사들이 지금 뭐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종합적인 영향을 봤을 때 지금 분위기에서는 좀 더 보유, 다만 추가 분담금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아주 크게 아주 많은 상승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아무튼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여건에서 팔 수 있는 시기는 조금 더 내년쯤 넘어가서 좀 다음 단계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보유 여건 이런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요. 네. 제가 올 6월 달에 반전세를 줬는데 2년가량 남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2년을 채우고 해야 될지 아니면 그 전에. 예. 제가 보기에는 만기 시점에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그 사업 속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속도를 보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만기가 돌아와서 재계약을 한다라면 그 특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임대차 종료 이런 것들을 좀 명기하는 게 좋겠죠. 우리 집 한강도 그냥 뻥 보이는. 예,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또 PR 잘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너무 좋죠, 여기 뭐. 일단은 보유하시고요. 내년쯤에 한번 다시 한번, 올 하반기나 내년쯤에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 이렇게 한번 정리 드릴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부자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전화 상담 저희 이어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연들 빨리 연락 주시고요. 저희 송성문 대표 무료 세미나 일정도 좀 체크해 드려야죠.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상반기 결산 그리고 하반기 유망 투자처 분석해드립니다. 7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학동역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2077-6356번으로 사전에 반드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상담 다시 이어갈 거고요. 오늘 궁금한 사항 02-2077-6356번 전화 열어놓고 있습니다. 다음 분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실까요? 네, 지금 저는 강북구 삼각산동 매미안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예, 이주 계획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가 그 노량진동 신동 앞 그 리버파크하고요. 예. 또 하나가 그 옆에 상도동 현대 아이파크 둘 중에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쪽이 더
저희한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되게 될지 좀 네. 궁금해서요. 시청자님 생각하시기엔 둘 중에 어느 쪽으로 더 무게를 좀 더 두고 계신 거예요? 저는 반반이시네요. 조금 더 새 아파트가 좀 좋아서 쪽으로? 아이파크 쪽으로 좀 기울고 네. 있는데요. 네. 또 다른 분들 또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요. 송 대표님께서는 또 어떤 답을 주실지 궁금합니다. 잠시만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네. 어쨌든 지금 상도동이나 이쪽 인근 장승배기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리버파크가 그 위쪽에 있죠, 신동아. 네네. 예, 네네. 그쪽 인근 지역인데 지금 몇 네. 평대를 보세요? 40평대 보고 있어요. 40평대요. 네. 예. 여기 가격대 시세는 뭐 알아보셨나요? 조금 예. 비슷하거나 약간 차이가 있죠? 예, 약간 차이가 있네요. 예. 자, 이쪽 지역에 전반적으로 이쪽 지역에 대한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가격이 사실은 이쪽 지역을 제가 설명을 많이 할 때 가성비가 제가 좋은 지역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네. 생각보다 뭐 교통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네.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네. 뭐 아시겠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드리면 뭐 이런 상도동이나 이런 지역이 뭐 여의도나 용산 또 강남권 접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생활을 하기는 굉장히 좋은데 교통도 네. 좋고 근데 네. 지역적으로 좀 가격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네.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많이 좀 추천도 드리고 좀 했던데요, 사실은. 예, 네. 근데 그건 뭐냐면 가격이 이렇게 막 급등하거나 급락하거나 이런 지역은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런 지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지금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는요, 어디가 네. 낫다 이런 얘기는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네. 지역은 다 비슷한 지역이에요. 네. 뭐 건너편 뭐 아이파크 뭐 중간에 더샵들이 단지가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네. 입지들이 다 비슷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뭐 가격이 더 뭐 내가 조금 편리한 곳, 뭐 선호도가 좀 가는 곳으로 가는 게 맞는데요. 이 네. 지역의 가격이 큰 변동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네. 전반적으로 좀 좋은 주택도 많이 공급이 됐고 주거 어떤 아파트들은 많은데 비해서 어떤 이 지역이 뭐 아파트 가격이 좀 오르려면 생활 인프라, 뭐 상업시설도 있어야 되고 뭐 문화시설 뭐 이런 것들 그거에 따른 어떤 뭐 업무시설도 좀 있고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아파트들은 어떤 수준 있게 이렇게 좀 조성이 됐는데 상도동 지역하고 네. 그거에 비해서 이런 어떤 생활 인프라가 좀 약한 게 이 지역의 가격을 이렇게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현상이 빠른, 뭐, 짧은 시간에 이렇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여건에서 이렇게 특별히 변화될 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되려면 그런 시설들은요, 상업지역, 그러니까 땅 자체가 상업지역인 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도에서 제가 보셔드리면 이쪽 지역은 전체적으로 다 주거지역이에요. 상업지 비율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업, 뭐, 편의시설이 들어온다 그래도 소규모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거에 비해서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뭐가 있냐면 아파트만 계속 들어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지금 장승배역 근처로 신동아 리버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주변에 또 노량진 뉴타운이 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슷한 여건이지만 어느 쪽에 손을 든다면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좀 아이파크 쪽이 좀 더 나아 보여요. 두 중에는. 그 이유는 물론 뭐 이 장승배역 아래쪽으로 해서 지금 우리 지금 행정타운이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을 좀 변화시키는 것 더 가깝고 이런 분위기도 있지만 제가 보는 건 이 노량진 뉴타운이에요. 그래서 신동아 리버파크하고 바로 지금 점선에 지금 같이 두고 있는데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 뭐 사업이 좀 초기 단계인 곳도 많지만 향후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조성되는 새 아파트만 해도 상당수가 되거든요. 한 8,000세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노량진 뉴타운의 뭐 위쪽으로 지금 요 아래쪽 2구역, 이 옆으로 6구역 이런 데는 사업이 좀 굉장히 좀 빨리 가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여기 뭐 3구역, 4구역, 뭐 1구역 이런 데들도 뭐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다 진행이 될 거로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제가 이 시장에 제가 한 25년째 지금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새 아파트 내 주변에 나보다 입지 여건이 좋은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나는 연차상으로 봤을 때 많이 좀 위축돼요.
네. 예, 같이 막 동반상승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네. 리버파크가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이 옆에 노량진 뉴타운하고 같이 연계된다면 뭐 지역이 다 비슷하긴 하겠지만 바로 또 인근 네. 지역이라 그러면 조금 그런 면이 좀 핸디캡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아, 보거든요. 물론 네. 아이파크가 단지 규모는 더 작지만은 네, 예, 네. 뭐 더샵하고 이게 연계돼서 이렇게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이런 저런 걸 봤을 때 비슷하긴 하지만 한쪽에 손을 할 수 없이 들으라 그러면 아이파크 쪽으로 저도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 실장님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한 분 더 만나보겠습니다. 전화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도 궁금한 곳 콕 집어주세요. 어느 곳입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아, 네네. 저는 부천의 옥길지고요. 옷길. 네. 네네. 제일 풍경채 11월 달에 입주인데요. 예. 네, 33평입니다. 예. 네네. 근데 사천에서 한 4천, 분양가가 3,700이었는데, 네, 지금 한 4천에서 4,500 올랐다고 해요. 네. 예, 근데 조금 더 오를 것인지, 예. 그리고 옥길지구의 앞으로 발전이 어떻게 될 건지, 예. 그거를, 지금 그거 오른 거를, 지금 살고 11월 달에 입주를 할까,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해버릴까? 네네네. 예. 그게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좋습니다. 옷길 제일 풍경채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뭐 방송 시간 관계상 제가 뭐 이렇게 좀 자세히 좀 얘기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질문 주신 거 보면은,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옥길지구 아파트 제일 풍경채 받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입주도 이제 임박해 오고, 이게 과연 더 오를 것이냐, 뭐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래, 어떤 이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여부에 따라서 입주를 할 것인지 매도를 할 건지 이제 판단하실 것이고요. 네네. 예. 제가 그냥 결론부터 드리면요. 여기 조금 더 상승할 것 같아요. 제가 쉽게 말하면, 그래요? 지금 네네네. 뭐, 프리미엄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조금은 더 상승할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보지 마시고, 약간의 상승폭 좀 기대해 보면서, 입주 시기까지 한번 좀 지켜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 결론 먼저 드리고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지도를 좀 볼게요. 지금 옥길지구 제일 풍경채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인근 지역의 아파트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옥길지구가 사실은 뭐, 부천 지역에 아주 새 아파트 택지지구를 공급을 했기 때문에, 관심은 많은데 결정적인 핸디캡은 뭐냐면 지하철이에요. 그죠? 네네. 예, 교통 여건이 조금 안 좋거든요. 그죠? 네네. 예, 이런 것들이 좀 핸디캡이긴 한데 아무튼 부천 지역에 뭐 원민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지되면 뭐 이렇게 새로 공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중동, 상동 뭐 이런 위쪽으로 다 조성이 된 이후에. 그런데 이런 대규모 택지지구, 보금자리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굉장히 좀 관심은 가졌지만 입지 면에서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옥길지구가 분양이 뭐 제일 먼저 분양했던 데는 뭐 9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렇게 분양하고 여기는 조금 가격이 좀 비쌌어요. 풍경채는 그죠? 한 1,100만 원대 분양을 했는데 그래서 뭐 900만 원, 1000만 원, 1,100만 원대 이렇게 분양을 하다 보니 지금 그 당시에 분양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하고는 여건이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좀 저렴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이 붙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 전망을 그래서 제가 왜 조금 더 상승 여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지금 옆에 천왕지구 이런 데 지금 입주한 건 아시죠? 네네. 예. 이런 데하고 좀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천왕지구 같은 경우 7호선하고 연결이 되고, 물론 뭐 구로, 뭐 이쪽, 서울 쪽하고는 연결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 입지 여건은 좋다고 봐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 30평대 가격이, 평당 가격으로 얘기하면 한 1,400, 1,500 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4억대 한 후반 정도 뭐 이 정도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물론 새 아파트긴 하지만 입지 여건이 뭐 조금 빠진다고 보기 때문에 얘를 넘어서 가기는 제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기준을 잡으면 될 것 같고 좀 이 옆에 항동 택지지구 좀 공급하는 거 있죠. 예, 뭐 이런 지역도 사실은 뭐 옥길지구하고 세대수 규모는 좀 작지만 여기 나름대로도 지금 공급이 또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양가에 대해서 또 이 주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무튼 지역의 전반적으로 가격 유지선을 봤을 때 1,400만 원, 1,500만 원대 이 정도에서 급상승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4억대 한 중반 정도 이 정도가 매도하기는 좀 좋은 시점이 아닌가. 거기 선에서 좀 매수 정황을 보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장님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만 점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은요,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되는 부동산 정보로 이어갑니다. 숨어있는 저평가 투자처 공략가 베스트 투자자문 안중선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초롱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중선 부장, 이초롱 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자, 두 분께 부동산 정보 물건 또 들어볼 텐데요.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십시오. 02-2077-6355번 지금부터 열어놓겠습니다. 6355번 연락을 주시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안중선 부장님 어떤 곳 준비하셨을까요?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도심 중에 도심이죠. 서울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은 구도심에서 신도심으로 변화하는 지역입니다. 낙후된 도시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역세권 기능을 강화될 수 있는 바로 상업지에 위치한 소형 아파트다라는 점을 좀 괄목할 만한 부분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임대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으로 역할을 또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매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흥인동입니다. 아파트 잠시 후에 만나볼 거고요. 이철호 소장이 두 건 준비하셨네요. 투자 포인트 챙겨주시죠. 자, 먼저 이제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강북과 강남입니다. 강북 같은 경우는 이제 마장동이고 강남은 논현동인데 첫 번째 논현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시간 살아서 움직이는 상권, 그다음에 뭐 매수라든지 임차 수요가 차고 넘치는 그런 지역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항상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1순위로 꼽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에서도 신논현역과 논현, 언주 이 9호선 주변으로 뽑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오늘은 첫 번째 물건 같은 경우는 언주역에서 도보 한 5분 거리에 신축 물건을 준비를 해봤고요. 또 두 번째 강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초역세권이에요. 1분에서 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의 마장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이번에 그 6.19 대책이 나온 다음 날 벌써 오피스텔에 장사진을 쳤다고 그러죠. 이게 바로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오늘 그 흐름에 맞춰서 마장동의 신축 대단지형 오피스텔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열어볼게요. 오늘 세 건 가운데 강남 논현동 먼저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점검하겠습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2018년도 2월에 준공 예정이네요. 5층 건물이고요. 4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 3억 4천만 원이고요. 임대 예상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 들여다볼 텐데요. 논현동입니다. 자, 입지적인 특징부터 점검 주신다면요. 자, 논현동 그러면은 워낙에 이제 뭐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 굳이 부연 설명 안 하시더라도 우리 시장님 잘 아시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차병원 사거리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지역인데 9호선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를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언주역 같은 경우에는 언주역의 정식 명칭보다는 다른 명칭이죠. 차병원 사거리역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길을 물어볼 때 차병원 사거리거든요.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곳에서 도보를 한 5분 정도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죠. 위로는 3호선이 지나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논현과 학동을 잇는 7호선이 지나가고요. 보물건지 바로 아래로는 황금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또 9호선이 지나가고요. 강남역 일대는 또 2호선이 지나를 가게 됩니다. 또 밑에 쪽으로는 신문당선 연결이 되고요. 또 이게 선정동으로 가게
되면은 분당선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좁게 잡았을 때는 4개, 그다음에 넓게 잡았을 때는 6개의 지하철역을 이용하실 수 있는 말 그대로 강남의 사통팔달의 교통 요건을 갖춘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곳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신분당선이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양쪽에 지금 이제 차선이 좁아질 정도로 착공 공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신분당선이 연결이 돼서 개통이 됐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노년, 노년, 신사가 전부 신분당선과 연결이 되는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되는 그런 지역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차병원 사거리 그러면 아시겠지만은 항상 그 성형 관광객들로 인해서 항상 이쪽에 그 호텔이라든지 오피스텔의 임차 수요가 넘쳐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남역 일대, 그 다음에 또 신논현역의 영동시장의 먹자골목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약속 장소를 아예 이쪽으로 정할 정도로 그만큼 많은 유동인구를 자랑하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강남권이기 때문에 대규모의 생활 편의시설이라든지 또 신반포 같은 경우 대규모의 재건축 이주 수요를 또 앞두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강남이 한 복판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다세대가 몰려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임차, 전세 월세 수요라든지 매수를 다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런 수요가 항상 차고 넘치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교통적인 설명을 주실 때 많게는 6개 역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게 개발 호재 중에 교통 또 빼놓을 수 없던데요? 개발이 또 되던데요? 강남이 사실 교통 여건이 좋다고 하는데 자꾸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그렇잖아도 어떤 환승 여건이라든지 교통의 여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신분당선이 또 이제 추가 연장이 됐을 경우에는 그렇잖아도 좋은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진다. 지금 현재 단일 역세권인 신노년, 노년 신사가 전부 다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뉴스를 많이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신분당선이 개통이 되면서 이 라인을 따라서 집값들이 계속해서 올랐었죠. 그 신분당선이 지금은 강남역까지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남역에서 신노년, 노년, 신사를 거쳐서 이제 향후 용산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노년, 신노년, 신사가 보험 물건지 바로 왼쪽 편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신분당선이 개통이 됐을 경우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바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강남역 그러면 이제 삼성타운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러나 이거보다 1.5배 더 큰 땅이 있습니다. 지금은 물류창고로 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뭐 단층 건물이지만은 롯데칠성 부지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또 코롱 부지가 있고요. 이곳을 서울시에서는 2개를 묶어서 지금 현재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 될 수 있는데 지금은 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거를 종상향을 통해서 상업지역으로 지금 본물시킬 주거단지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롯데칠성 부지하고 코롱 부지가 통합해서 개발이 됐을 경우는 지금 현재 강남역의 삼성타운보다도 약 2배가 넘는 대형 매머드급의 대형 상권이 또 하나 발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개발 호재로는 바로 이제 삼성동의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더불어서 영동대로의 통합개발 이거를 2개를 묶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GBC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키울 예정으로 있고요. 자, 영동대로 통합개발 같은 건 이제 많이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지하 6층까지 하나의 대형 언더그라운드 시티가 조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GTX A 노선 바로 이제 삼성까지 들어오죠. 그다음에 또 동탄에서 또 상성까지의 GTX 뿐만 아니라 GTX라든지 KTX 북부 연장 노선이라든지 지금은 논의 단계입니다만 위례 신사선 여기에 광역 급행철도와 버스 연결망까지 전부 다 지하에 통합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거 영동대로 지하에 이렇게 통합 시스템이 갖춰졌을 경우에는 뭐 도심공항터 이라든지 GTX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모든 이용을 바로 내 집 앞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형 개발 호재들로 둘러싸인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개발이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나 큰 호재거리들이 남아 있습니다. 건물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준공될 때까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제 공사를 시작할 단계예요. 네네. 보통 보면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저희가 입지 면에서는 워낙에 이제 역에서도 가깝고 다 하기 때문에 입지 자체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지만은 이제 건물이 다 지어졌다 그러면 내가 실물을 보고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은데 지금은 이제 펜스를 치고 공사를 이제 막 시작할 단계가 되겠습니다. 투룸이고요. 물론 이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모든 풀옵션이 다 갖춰지고 이곳을 현장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6m와 4m 도로변 코너변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주차장이 2기층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의 1층에 필로티 주차장만 돼 있는 다른 여타의 건물에 비해서는 주차 여건이 훨씬 좋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투룸의 풀옵션이 다 갖춰진 주택
총 5층 중에 4층이기 때문에 청소도 가장 로얄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남권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내가 강남권에 거주를 안 하기 때문에 투자를 좀 망설이셨던 분들, 건물 관리라든지 또 임대 관리까지 같이 입주 이혼을 같이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도 전혀 걱정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논현동 물건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가격 분석 부탁드려요. 자, 보통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요즘에 지금 분양하고 있는 게 3억대, 7천, 8천대까지도 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보물권 같은 경우는 언주역에서 도보 한 5분 정도 있으면서도 실평수는 12평이 조금 안 되는 사이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가격은 3억 4천입니다. 전세는 현재 시세로 책정했을 때 2억 한 8천에서 9천, 내년 초에 완공이 돼서 세를 맞출 때는 보통 제가 한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2억 9천 정도의 전세를 맞춘다 그러면은 투자 금액이 3억 4천이니까 한 5천 정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곳 같은 경우는 월세세도 굉장히 차고 넘치는 지역이다. 그리고 또 단기 월세도 굉장히 좀 비싸게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3천이 한 120 정도로 책정을 좀 해봤고요. 선순위 대출 2억 한 2천 정도를 받으신다고 하면은 보증금과 선순위 대출을 제외했을 경우에 투자되는 금액이 약 한 9천 정도 되겠죠. 이 9천 투자로 해서 월세는 월세대로 받으시면서 향후 한 3년이나 4년엔 시세 차이까지 같이 챙겨가실 수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가격까지 점검했고요. 또 하나 더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꼭 챙겨드려야죠. 어떤 부분 염두에 둘까요? 제가 세미나 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발품을 판 만큼 나한테 그 상권은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논현동 일대도 한번 둘러보시고 먹자살목, 먹자골목 정말 24시간 살아서 움직이는지 내 발로 한번 답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특히나 수익경을 가시는 분들 같은 건 자금 스케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대출 규제 때문에. 그래서 개인 신용도와 대출 관계만 좀 따져보신다 그러면은 수익경은 대출을 최소화하고 내 돈을 좀 많이 투자를 해서 나가는 비용 없이 수익형으로도 충분히 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입지하고 대출 여부만 체크를 한번 해보신다 그러면 다른 면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알짜배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점검하고 왔습니다. 논현동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자, 궁금하신 사항들 중간중간에요. 02-2077-6355번으로 연락주세요. 저희 전화 받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구 흥인동 아파트 보겠습니다. 2호선, 6호선 신당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 위치해 있어요. 내년 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 13층 건물로 지어지는데 그중 5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2억 9,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 내다보고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안중선 부장의 물건인데요. 흥인동 입지부터 점검 주실까요? 네, 우선은 중구 지역으로 보시게 되면은 동대문, DDP 중심으로 해서 많은 상업 인구들이 밀집을 해 있습니다. 자, 그 지역 같은 경우는 70%의 상업지 비율을 갖추고 있고요. 나머지가 30% 정도가 채 되지 않는 비율이 이제 주거지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만큼 주거의 희소성이 강조되는 지역이다 보시면 좋겠고요. 이 지역에 지금 직장 근거지를 두고 있는 층들이 다 젊은 층들입니다. 월세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월세에 대한 거부감이 없기 때문에 과거 종로 그리고 동대문 그리고 중구 같은 경우가 많은 월세 수익률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에 맞춰서 이 지역은 상업지 중심에 위치를 하고 있는 아파트,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런 역세권 기능이 강화되는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주택이라는 카테고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 지하철 굉장히 중요하겠죠. 2호선과 4호선이 지나고 있는 신당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상업지가 두텁게 자리를 잡고 있지만 자, 2분 내에 도달을 하면서 주택이라는 카테고리를 갖추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또 포인트로 짚어드릴 만한 부분이 되겠고요. 주변을 보게 되면은 바로 좌측에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는 도보로 약 한 5분 정도면은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총 호선을 이루자면은 4개의 호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어느 서울 도심권역 그리고 외부권역까지도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지하철 교통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강남이라든가 서부권 그리고 동부권 이 지역에 나갈 수 있는 이런 교통망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패션타운이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주변 반경 뭐 1km, 2km대가 전부 다 상업지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유동인구가 약 60만 명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하루에도 60만 명 정도가 지나고 있는 이런 유동인구가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상주 인구만 해도 15만 명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 역세권 매물이다라는 부분을 좀 괄목하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에 따른 안정적인 임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변 보게 되면 뭐 관광 특구로 인해서 주변이 많은 개발을 또 이루고 있죠. 지금 뭐 훈련원 공원이라든가 그리고 주변을 보게 되면은 중앙의료원 등 개발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상업지뿐만 아니라 업무지까지의 확장성을 갖추고 있는 역세권 입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청계천 그리고 장충당 공원 등 주변에 이제 서울에서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공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녹지 공간 풍부하기 때문에 주거지로서 그리고 젊은 층들의 임대 수익 노리기에 굉장히 안성맞춤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도 현재지만 미래를 내다봐야죠. 호재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선은 총 4개의 환승 역세권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지역을 보게 되면은 역세권 뭐 1차 도로 이외에는 보면은 많이 쇠퇴되어 있는 공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지역들을 주변으로 상업지 리모델링이라든가 개발 계획이 굉장히 탄탄하게 잡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입주규제 최소지구 1순위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선 중앙시장 주변으로 해서 가장 많은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쇠퇴 그리고 낙후된 공간을 중심으로 용적률이라든가 그리고 주차장 그리고 건물 규제 등을 완화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사업성을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는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정책이다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성이 높아지게 됨으로써 앞으로 밀도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에 따른 투자 가치가 높게 평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와 같은 사례는 싱가포르를 보시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리나베이 같은 경우가 이런 입주규제 최소지구라는 이런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약 7조 원 정도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또 가치 상승을 기록했다라는 부분. 이 지역도 입주규제 최소지구 1순위 지역으로 서울시에서도 밀도 있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땅으로 남아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서울시 산업벨트 4대 거점 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패션 중심지인 만큼 그에 따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로 개발이 계획이 잡혀 있고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훈련원 공원이라든가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등 밀도 있는 개발뿐만 아니라 패션 중심의 벤처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발판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에 따른 개발 가치를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청구 약수 그리고 신당 역세권까지 연결되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도 계속해서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기존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외부로 빠져나가면서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면서 전반적으로 역세권 기능이 가능화되면서 그 기능에 따라서 앞으로의 가치 상승을 높게 평가를 할 수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물에 집중하겠습니다. 아파트입니다.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우선은 18년 1월쯤에 준공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현장 방문하시면은 골조가 한 8층에서 9층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단지형 매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굉장히 높은 건물을 또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3베이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공급이 원룸과 1.5룸의 구조로 공급이 되었었습니다. 자, 이 지역들 이런 1.5룸이라든가 원룸 같은 경우가 2억 중반대까지 지금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공급 자체가 투룸이 희소했다라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투룸에 대한 가치가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고요. 투룸입니다. 방 2개와 거실, 욕실, 주방, 발코니를 갖추고 있고요. 자, 중구 지역은 월세 강세 지역입니다. 따라서 옵션들,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고급 옵션들이 다양하게 제공이 된다라는 부분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면 접근 가능한가요? 네, 우선은 방금 전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1.5룸이라든가 원룸이 지금 가격대가 거의 2억 중반에서 후반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투룸이지만 가격대가 3억이 채 되지 않는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 있겠고요. 분양가는 2억 9,800만 원 그리고 전세로 활용하셨을 때는 약 2억 7천 정도의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금이 아파트지만 3천이 채 되지 않는 2억 8천 정도의 투자가 가능하시겠다 보시면 좋겠고요. 월세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3천에 약 100만 원 정도가 월세 지금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 못지않은 수익률을 가지고 있으면서 투자 대비로 보시게 된다라면은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강남보다는 좀 더 높은 수익률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하실 때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유의점 챙겨드립니다. 어떤 점 염두에 둘까요? 네, 우선은 이 지역 낙후된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앞으로 역세권 주변으로 해서 밀도 있는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지역은 상업지 분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상업지가 약 5분 정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5분 정도 상업지를 걸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 주택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 5분 이상의 거리를 걸어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 자, 그에 따라서 상업지에 생겨나는 주택이라는 카테고리라는 점을 좀 높게 평가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 점검했습니다. 정리하시죠. 마지막 물건 남겨놓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빨리 만나볼게요. 성동구 마장동 오피스텔입니다. 5호선 마장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입니다. 내년 1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8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립니다. 매매 금액이 2억 2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6천만 원 한다면 실제 투자 금액 4,200만 원 내다볼 수 있습니다.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이철용 소장님, 입지적인 여건부터 점검 주세요. 자, 일단 또 강북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강남을 9호선이 지나간다고 그러면 강북의 주요 업무지구는 5호선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장역에서 도보로 빨리 걸으면 1분, 천천히 걸었을 때 2분 정도 걸리는 정말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맞은편에는 왕십리역이 있습니다.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2호선, 5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까지 4개의 쿼드루플 역세권을 이곳 물건지에서 바로 도보로 한 5분 이내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뚝섬이라든지 용두공원 바로 옆에 또 청계천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도 이렇게 적절히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래시장도 밀집이 돼 있고요. 바로 왼쪽으로 가시면은 텐지일과 센트라스로 대변이 되는 또 이제 왕십리 유타운 입주가 완료가 됐죠. 반대편에 청량리 유타운, 청량리에도 균축지구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은 뭐니 해도 초역세권의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좀 많아야 되는데 바로 아래는 한양대학교가 자리 잡고 있죠. 아시다시피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병원까지 말 그대로 임차 수요가 차고 넘치는 지역의 한 복판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미래 가치 높을까 궁금한데요. 개발 호재도 뭐가 있을까요? 자, 이 마장동 일대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축산물 시장에서 나는 이제 뭐 냄새라든지 요것 때문에 사실 많이들 좀 이제 꺼려 했는데 요즘에 한번 가보십시오. 현대 시장 자체가 현대화가 굉장히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외관을 좀 자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개발 호재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보물근지에서 가장 가까이 있고 마장역에서는 불과 30초도 떨어져 있는 바로 이제 성동의 구 한전부지 물류센터 이전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이전은 예전 7년, 8년 전부터 공약이 나왔었는데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해서 사실 이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12월 달에 김포 하군 3단지로 이전 부지를 계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전이 본격화되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전 물류센터가 이전이 된다고 그러면 이곳에 또 이제 그 개발 계획을 세워서 녹지공원과 더불어서 시민들의 편의시설, 여기에 또 적당한 상업시설까지 같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구 한전의 어떤 물류센터가 이런 그 주민들의 복합시설로 개발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화시장 마장 축산물시장의 현대화시장 시설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ING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왼쪽에 제가 왕십 뉴타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는 청량리 균축지구 사업이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 청량리 일대가 예전에 집창촌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어나서 65층 4개 건물 지금 조감도에 나옵니다만은 여의도에 있는 63빌딩 4개를 이곳에 딱 하니 옮겨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청량리 일대가 말 그대로 천지개벽, 상점벽해의 어떤 그런 지역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개발 호재는 바로 이제 고속철이 개통되는 지역마다 지가가 많이 상승을 하는 효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청량리 일대는 지금도 교통의 중심입니다만은 B 노선 같은 경우는 청량리에서 송도까지 진행이 되죠. 그다음에 C 노선 같은 경우도 청량리를 경유를 하기 때문에 GTX 개통에 따른 개발 호재까지 두루두루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자, 조감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요. 20m 도로, 25m 도로, 8m 도로에 포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지면서 단지형, 대단지형의 96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48세대는 주택,
48세대는 오피스텔로 구성이 되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린 물건 같은 경우는 분리형 원룸, 그러니까 방이 하나 있고 거실이 따로 있는 흔히 말하는 1.5룸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풀 옵션이 다 갖춰지고요. 또 1층이 필로티 주차장과 지하에 또 기계식 주차장까지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입주가 끝난 이후에는 다른 외부 관리 업체가 아니고 본 시공사에서 AS와 건물 관리까지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AS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요? 자, 가격은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가격이 2룸에 오피스텔이 있고, 또 이제 1.5룸에 원룸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키는 매물 같은 경우는 이제 1.5룸인데, 매매가 2억 200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책정의 금액이 1억 한 6천에서 7천 정도, 따라서 투자 금액이 한 4,200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월세 수익형으로 출발할 수 있는 가격이 월세가 70만 원입니다. 물론 이제 보증금은 1,000에서 2,000, 3,000 정도 받으실 수가 있겠지만은 70에서 80 정도가 무난히 받을 수 있는 월세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출을 한 1억 2천 정도 활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수익형으로 가시더라도 그렇게 큰 금액이 투자가 되지 않는 반면에 아래쪽에 한양대학교라는 큰 학군과 또 직장세가 버팀목이 있기 때문에 공실의 걱정 전혀 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유의점 그래도 챙겨주신다면요? 자, 유의점까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여기서 가깝고 아무리 잘 지났다고 하더라도 한 달, 두 달, 세 달 공실이 생겨버리면은 수익률이 확 내려가게 되죠. 이곳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든든한 상권과 더불어서 학원, 그 다음에 학군이 받쳐주고 있는 데다가 주변에 또 재래시장까지 같이 받쳐져 있기 때문에 공실의 위험 전혀 없고요. 여기에서 1분 거리, 또 20m, 25m, 8m의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대단지형이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한 1월 말이나 2월쯤에 완공이 될 수 있는 신축 선분양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성동구 마장동에 위치한 오피스텔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물건에 대한 궁금증 있죠? 저희 방송 이후에도 전화 받겠습니다. 02-2077-6355번입니다. 이 번호 기억해 두셨다가 저희 쪽으로 연락 한 번씩 주세요. 자, 오늘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웅 소장, 베스트 투자자분 안중선 부장과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